네, 2월 우리 시장 키워드가 새 정부 출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정부 관련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시 얘기를 좀 돌아가 봐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게 2월 리스크 요인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미국 쪽을 얘기를 해보자면 재정 지출 삭감의 리스크 요인이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장 좀 변동성 요인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시나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월 초순이나 중순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증시 자체가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확보하고 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1월 달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도 변동성 요인들이 좀 존재하는 게 지금 2월 후반에 갈수록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박근혜 신정부가 출범해서 기대감이 도래할 것이다. 그다음에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해서 적극적할 것이라는 이 긍정적인 요인들이 부각되는 한편은 그렇고 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미국 정치권의 시퀘스 협상이 점차 좀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약간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부적 요소를 보고서는 좀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에서는 미국의 재정 지출 삭감이 좀 부각되면 오히려 좀 외국적인 면에서 약간 좀 수급이 꼬이는 현상들, 그다음에 외국인의 매도가 출회될 수 있는 현상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종합해 본다면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2월에 1월보다는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주의할 것이 이 변동성 요인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가 좀 긍정적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면 미국의 이제 시퀘스 협상, 그러니까 재정 지출 삭감의 내용이 좀 긍정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분명히 박근혜 신정부의 출범을 해서 적극적인 또는 공격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카드를 낼 가능성이 커서 시장 자체는 좀 이것만 미국의 외부적 요인만 안정화된다면은 2월부터는 좀 상승으로 방향을 확실히 전환할 수 있어서 요 내용을 좀 점검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여러 가지 경기를 살펴보는 것 중에 증권사 경기는 감원에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탑픽 뉴스로 나온 것들 보니까 증권사가 예. 3월에 그 감원의 광풍이 시작된다는 얘기 나오면서 모두 떨고 있다는 뉴스 나왔거든요. 사실 그만큼 시장이 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을 것 같은데요. 2월 달 아마 지금 자신감이 없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 한마디만 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데 이게 참 역설적인데 네. 저도 한 증권 시장에서 한 지금 15년째 가까이 있는데요. 이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남의 위기가 증시에서는 그 기회일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장이 바닥을 친다는 징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감원입니다. 네. 감원을 하면 희한하게 증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감원당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좀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증시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국면에 하나의 징크스로 하나의 예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증시를 접하는 분은 감원에 대한 대상자들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증시를 대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요인이 있을 때 오히려 살아남은 자의 축제에 대해서 또는 증시의 반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좀 피를 부르는,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말은 피를 부르는 내용 아닙니까 감원은? 근데 이런 경우는 증시의 상상 바닥징후로 나타나서 상승을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하시고 좀 오히려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바라보셔도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두고 통상적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지만 정리해보면 1월 달보다는 2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풍부하다는 점 여러분도 느끼셨죠?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고 하니까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네. 1월 한국 수출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시장 평가는 이에 대해서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1월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11.8% 정도 증가했고요. 금액사로만 8.7억 달러 정도 흑자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적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11.8% 증가하면서 460억 달러 정도를 기록했는데요. 수익 같은 경우는 452억 달러, 따라서 한 4%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무역 수지 흑자가 거의 최근에 9억 달러에 가깝다. 그리고
구국달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12개월 내 보면은 좀 최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수출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9.4%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1월의 수출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좀 넘어선 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의 수출 실적은 좀 사실은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이유가 일평균 기준으로 해서요. 수출 증가율이 2.5%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1월에는 설날 연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업일수가 한 22일 반면 금년엔 조업일수가 24일이었거든요. 따라서 실제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열어서 보면 분석해 보면은 그게 좋은 내용은 아니다. 증가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경제 변화의 흐름과요. 한국에 주력하는 수출 품목과 좀 맞지 않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 지난 10년간에 보면요. 한국이 주력하는 수출 업체는 뭐 기계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철강, 석유, 화학, 뭐 전자 부품들 이에서 중국의 수출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좀 많았다. 그런 거에 관련된 설비용 기계류라든가 부품 중심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지금 중국의 수출이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들의 어떤 부진하는 모습이 현재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단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중국이 경기 회복이 올해 상반기 때 좀 더 가시가 된다면 그리고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1분기나 2분기 때 가시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좀 더 이 중국 수출과 관련된 업체들의 어떤 기술적 반등이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서 주식상으로 볼 때, 금융시장으로 볼 때에서는 이 중국 관련된 업체들이 여전히 투자에 대해서 유망하고 그리고 그 업체들에서 좀 수혜주를 관심 가지고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수출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탑픽 종목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쪽 관련돼서는 과거의 시기할까를 보면요. 노무현 정부 때 사실 그 수익률이 가장 좋았더라고요. 중국 관련된 업체들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선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운송 이쪽 화학 에너지 쪽 관련 업체가 좋아서요. 제 자신도 만약에 반복된다 그러면 그쪽 관련된 업체들이 다시금 한 번 더 상승 랠레 동참할 계기가 있고 그리고 심적인 개선이 측면이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항상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학습 효과입니다. 이전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수익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가장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종목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방금 나왔었던 중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종목들도 잘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나온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네, 대표님.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상반기까지 6월까지로 본다면 가장 강한 달은 몇 월일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이 보시는 상반기 시장에서 가장 강한 달 언제라고 보십니까? 사실 뭐 그거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사실 그 정확하게 맞히기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전반적인 그림 자체를 볼 때 오늘 보니까 좀 통계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 정권 때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때나 네. 이명박 정권 때나 아니면 김대중 정권 때 보면요. 네. 그 일별 수익률, 그다음에 네. 월별 수익률, 그다음에 이제 연간 수익률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1년 차가 좀 가장 좀 센 모습, 그다음 2년 차다 진짜 높은 모습, 그리고서 3년 차부터는 약간 좀 조정 부이는 모습들이 일반적인 통계치의 평균 값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시 월별로 본다면은 그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향하는 거에 따라서 이 첫째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략과 기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의 명분을 제공하면은 첫 달부터 강한 모습. 그렇지만 네. 그런 그 첫 달부터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오고 정책적인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좀 자금이 풀리는 둘째 달이나 셋째 달부터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따라서 박근혜 정부도 이제 2월부터 시작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이 스마트 컨버전스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3월부터는 상승 한 3월 달에 네. 상승이 가장 높은 게 아닌가.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뭐 국무총리를 임명하는데 네.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다른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공조가 원활하지 못한다 그러면 4월이나 5월 정도에 가서 네. 좀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신정부의
정책적 공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밀접하게 연결될 수가 있고요. 단순히 3월, 4월, 5월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히려 신정부에 관련된 내용이 금융시장에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네. 신정부의 공조와 그다음에 신정부의 새로운 정책의 집행과 관련돼서 밀접하게 주식시장이 반응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월가에서 한 펀드 매니저는 주식시장을 두고 종합예술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1년차, 2년차, 그리고 3월에서 5월 사이에 시장이 좀 강할 수 있다는 분석도 같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슈앤뉴스,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 종목까지 이어보는 시간 살펴봤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조인갑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